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정말 뭐 그 올 한 해 뭐 많은 우리가 뭐 꿈들을 갖고 뭐 출발을 했지만 가장 좋은 거 뭘까요? 맞습니다.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정말 돈 벌어주는 그런 사업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정말 뭐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바로 그 방법들을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들 아니면 또 세미나 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면요. 02-2638-3956 02-2638-3956으로 뭐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돈 벌어주는 사업체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정말 노동력이라는 건 또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뭐 노후에 대한 이런 그 불안함들 또 내가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건데 이것이 그냥 막상 기대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젊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새해라고 또 뭐 다들 그 헬스장도 가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할 텐데 뭐 건강만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 앞으로 노후 준비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멀리 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뭐 아무리 멀리 뛰더라도 처음에는 천천히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푼돈까지 네, 정말 작은 돈까지 아끼면서 종잣돈을 만드는 정말 지루하고 그렇죠. 지루하고 네 정말 이런 삶을 견뎌야 되는 이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야 부동산은 출발이 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그렇죠. 내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잣돈마저도 내가 만약에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멀리 가기가 어렵거든요. 부동산 상황이 또 안 좋아지고 하면 내가 너무 그렇죠. 막 걱정 너무 많이 되고 자 이런 거보다는 종잣돈은 내가 그냥 묻어놔도 될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잣돈 마련은 반드시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 시기 동안 돈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숫자에 조금 우리가 좀 익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높겠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확률이 높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돈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야 되겠죠. 그냥 대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남들이 움직이니까 뭐 사니까 사고 또 파니까 팔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줏대 없이 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나만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나만의 프레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금 뭐 거의 부동산 투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 세테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근에는 세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차익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세금을 뭐 57%, 68% 이렇게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금이라든지 또 많은 것들이 법률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법률 이런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두려움을 우리가 용기로 바꿔야 되는데 자,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가면서 그 어두운 길을 가면서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더구나 뭐 내가 낯선 동네에 갔을 때 좀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낯선 길을 운전하고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좀 더 익숙해지고 내가 좀 더 잘 알고 하면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 부동산 IQ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 뭐 부동산에도 IQ가 있나? 있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쪽에 아주 좀 탁월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길러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IQ를 높여서 정말 상황 파악을 잘 중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죠. 자, 부동산에 대한 지식하고 부동산을 이제 다룰 줄 아는 힘도 키워야 되는데 돌아봤더니 IMF 경제 위기, 와, IMF 때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때도 1998년 이때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정말 내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죠. 2008년에도 다들 위기 상황이라고 했지만 돌아봤더니 뭐죠? 네,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가 2008년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막 요때였잖아요. 요때 10억 한 8천 정도에 분양할 때만 해도 고분양가다. 반포에서 33평이 10억이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년 전을 돌아봤더니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 지금 뭐 거의 23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이런 거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할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기회를 잘 파악해서 내가 투자할 용기를 낸다라면 충분히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 발생하는 자산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강남 빌딩의 건물주 단번에 오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 받는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이걸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학습 효과라는 게 뭐 꼭 무슨 뭐 수십억 내가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 월급 외에 정말 작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 받는 조그만 오피스텔로 제가 시작을 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더더구나 소액 투자 정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소액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 좌절하지 마시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년 전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금액 가지고 지금 또 투자할 수 없는 나중에 또 10년 후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투자를 해놓은 현 시점의 가격으로 수익률이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장 싸게 구입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액 투자는 전세로 기한의 이익을 사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세 10만 원, 네,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만약에 2억 5,500에 만약에 전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렇죠. 전세를 안고 투자한 다음에 2억 5,500에 10만 원, 2억 5,500에 20만 원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이런 방법들로 투자를 하시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뭐 불안정한 지금 뭐 아파트 가격 쪽은 많이 불안정하죠. 이러다 보니까 수익형 쪽에 이제 눈길이 많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이제 덜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꽃 뭘까요? 맞습니다. 네, 오피스텔 쪽으로 네, 인기가 지금 많이 지금 쏠림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더더구나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뭐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서울 중심권 쪽 제가 오피스텔을 좀 기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서울 중심권 쪽을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앞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더더구나 내가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지금 투자한 곳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인구 구조의 변화도 봐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1, 2인 가구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봐야 되겠죠.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IT라든지 그렇죠. R&D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4차 산업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서울 중심권 쪽 오피스텔도 역시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서울 중심권 쪽을 투자하는 게 맞겠다. 당연히 투자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학도 사실 많죠. 일자리도 굉장히 많죠. 지금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지금 뭐 11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22조 원 지금 넘는 뭐 지금 또 많은 그렇죠. 지금 토지 보상금들까지 지금 또 부동산 쪽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자, 오피스텔 몸값이 계속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서울 평균 실거래가 지금 뭐 호가라든지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게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뭐 어디 뭐 중심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봤더니 6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자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을 기준해서 봤더니 지금 서울의 평균 매매가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가 약 한 1억 6,1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현재 이제 2018년 뭐 말 기준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2억 한 4,700만 원 정도, 약 한 8,6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뭐 이렇게 약간 체감하는 게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좀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아파트 한 채 산다 생각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10채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16억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4억 7천이라고 한다라면 결국 한 8억 6천 정도가 올라간 이런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10년 동안이면 월세만 해도 연 한 7,200만 원이니까 한 7억 2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6천 정도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약 7억 2천 정도의 임대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어서 정말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오피스텔도 서울과 지방이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곱미터당 이제 실거래 평균 가격 봤더니 2018년에 서울이 623만 원인데 경기 지역 수도권이죠. 393만 원, 부산이 333만 원, 대구가 305만 원, 거의 절반 수준이 되겠죠. 더더구나 뭐 대전이나 전북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3분의 1 수준. 이렇기 때문에 서울 오피스텔의 가격이 지방의 약 한 2.2배 정도. 결국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서울 중심권 쪽을 좀 투자하는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이라든지 임대소득 더더구나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그렇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제가 아주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자, 022638-3956으로 꼭 전화번호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가격 상승들이 있었거든요. 자,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월세 받으면서 서울 중심권 쪽에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방법. 네, 매주 토요일 날 요즘 뭐 지방분들이 서울 중심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말 특강을 이루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 열려 있네요. 자, 02-2638-3956으로 꼭 전화번호 남기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